네, 해외 선물 데스매치 첫 미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이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해외 선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제게 그 멘티 신청하신 분들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도 그렇고 뭐 이 해외 선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국내 파생 상품도 그렇고 결국은 트레이딩에 대한 본질,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철학과 기준, 이게 기본 어떤 그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좀 섞어서 어떻게 이제 올바른 투자자, 트레이더로서 이제 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이제 먼저 해외 선물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선물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도 뭐 100%, 200%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시면서 많이 접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물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소액으로 많이 시작해가지고 파생이 이제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그런 식으로 먼저 접근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역시나 이제 10배, 이제 20배 레버리지를 통해서 소액으로 대박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이제 해외 선물은 뭐 엄밀히 말하면 23시간 거래가 되죠. 거의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고, 또 이제 양방향 올라도 내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생 상품 시장은 뭐 이 해외 선물 마찬가지로 로또 복권의 구조와 이제 좀 비슷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로또 복권이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 당첨이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the winner takes it all.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소수가 거의 대부분의 다수의 돈을 따가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도박적인 성격도 지닌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수가 될 수 있는 방법, 소수가 못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과 철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오늘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저는 해외 선물 상품을 생각할 때, 거래를 생각할 때 항상 그 투자 전쟁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해외 선물은 하루 거래 대금 자체가 4조 달러입니다. 4조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쪽은 정말 전쟁터 같은 그런 시장이고 인식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확한 기준과 기법, 그리고 매 순간 잊지 않는 투자 철학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는 타고나는 것인가? 지금 요 거북이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거북이 사진, 이게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거북이 농장. 이 터틀 트레이드의 용어가 뭐냐면, 그 미국에서 80년대 이제 리처드 데니스라는 이제 트레이더가 1,000억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인 에크하르트와 이제 논쟁을 벌였었어요. 나같이 이렇게 돈을 크게 버는 그 훌륭한 트레이더는 그 후천적이다.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친구는 아니다. 선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 리처드 데니스가 자신의 의견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기법을 정말 이 금융이나 이 해외 선물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진짜 고수로 만들어낸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만든 그 실제 사례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해외여행 다니다가 싱가포르에서 거북이를 기르는 걸 보고, 이처럼 우리도 거북이를 기르는 것처럼 이 트레이더도 양산해보자,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트레이더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실험에 이용된 그런 거래 기법이요. 저는 트레이더는 길러지는 것이다, 후천적인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외 선물을 거래할 것인가? 차트 매매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펀더멘털 투자자가 될 것인가? 저는 펀더멘탈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예시를 좀 든다면,
만약에 어떤 그 주식을 예를 들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예, 근데 만약에 단기 투자자들은 이걸 매도의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어? 이게 구조적인 변화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구조적이다. 예, 이제 향후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된다면 이걸 매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펀더멘탈 모멘텀에 대해서 나온 이슈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차별화가 나타나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관점 우리가 이걸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호재로 인식했는데 빠진다든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일관성이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펀더멘털보다는 차트에 비중을 둔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펀더멘털에 대한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의 의도나 거래 목적이 제각각 다르다. 뭐 해치성 거래도 있고 여러 가지 투기성 거래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요소로 일관성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개의 어떤 이 펀더멘털 요소가 동시에 나올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서로 반대되는 입장 가진 세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예측 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은 커다란 추세 상방이었죠. 그 당시. 당시에 출렁였지만 다시 중장기적으로는 상방으로 갔던 어떤 사례를 보신다면 펀더멘털 요소가 일관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측면으로 저는 차트에 비중을 둔 그런 거래 방식을 채택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거래 전제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시장은 추세를 만들면서 움직인다. 역사는 스스로 반복된다. 결국 뭐 정보라는 게 모든 게 반영된 게 주가고 이 시장이고 그리고 추세를 만들면서 언제나 비추세 상태에서도 비추세가 횡보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나스닥, S&P가 횡보 국면으로 가지만 어떤 모멘텀이 명분이 발생하면 하방이든 위로든 반드시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어떤 것들을 계속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시장의 법칙은 결국은 시장의 관성, 강력한 아까 이제 추세 추종 전략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초보자들은 주로 아까 이제 어떤 그 멘티가 역방향으로 계속 포지션을 잡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텐데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주로 시장의 주춤거림, 추세 전환을 구분하지 못해서 기존 방향성의 반대를 노리는 그런 전략을 많이 채택하는데 그것보다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베팅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관성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추세의 지속성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간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시가와 종가의 거래를 측정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장막판 그리고 주간장 막판에 종가 위치를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시작가와 굉장히 벌어진다. 유로 FX 차트를 보십시오. 굉장히 시가와 종가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밑꼬리가 그리긴 했지만 그게 벌어지는 게 유지되는 라면 추세가 지속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봉상, 주봉상 도치 형태가 나오면 추세 반등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이중 저점 형태를 확인하고 반전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레이딩 하면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뭐 클럽 공방이라든지 하면서 계속 다져드리겠지만 신법 대부분의 실수하는 이유는 지나친 확신. 절대 자기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서도 확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스위칭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나쁘게 잃는 자는 손실을 잘라내지 않는다. 나쁘게 버는 자는 이익 실현이 너무 빠르다. 이익 실현이 너무 빠르고 손실은 잘라내지 않는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어떤 실수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승률보다는 손익비 승부 게임을 펼칩니다. 그동안 이 투자 세계에서의 고수들 굉장히 큰 자금을 벌어들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승률보다 손익비에 더 신경을 씁니다. 저 역시 지금 현재도 뭐 주식도 그렇고 해외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을 번 트레이더들도 승률이 40% 언저리입니다. 7%, 80%, 90%가 아니에요. 근데 손실은 작게 이익은 크게 이걸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오는 게 가장 상책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세 추종 전략 나는 하락세에 있는 주식은 사지 않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산다. 투자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역사가 증명한 어떤 성공 전략입니다.
예, 추세 추종 전략.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철학적인 걸 수도 있지만 프랙탈 개념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 자기 유사성. 제가 이제 그림으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면 나무도 이 가지들이 굉장히 뻗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느냐? 가장 효율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연계의 어떤 이 원리를 통해서 주식이든 이 투자의 어떤 법칙들이나 원리들을 파헤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유사성 이것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차트나 이제 해외 선물 차트를 볼 때 5분봉, 60분봉, 일봉, 주봉 이게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부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고 그게 이제 자연 법칙이 그대로 이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차트라는 것들이 이게 대중의 심리가 녹아든 거기 때문에 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엘리엇 파동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 큰 파동 안에 작은 파동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자기 유사성, 부분 파동과 전체 파동이 닮은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큰 맥락의 투자 전략을 수립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요. 그게 지금 이 차트에 좀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유로 FX의 차트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지금 하방으로 꺾이고 있죠. 달러가 계속 강세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기다림을 가지는 겁니다. 방금 아까 보신 거는 일봉이고 지금 이거는 60분봉입니다. 60분봉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보는 거죠. 일봉에서 하방으로 열려 있으면 저는 하방에 대한 기회만 노리면서 저항선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5월 중순쯤에 여기 242평, 60분봉에 242평의 저항을 받으면서 여기서 매도를 칠 수 있는 거죠. 이 기다림을 가지면서 끝내 확실한 구간에서 매도 베팅을 한다. 저는 이런 어떤 아까 프랙탈에 의거한 원리에 의거한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쓰고 있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추세 전환의 사례입니다. 지금 상방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 일봉의 흐름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60분봉 상태도 계속적으로 상방 지지선 지지하면서 가고 있었던 사례인데 이게 이제 하방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60분봉선, 크루드 오일의 60분봉선은 이 추세선, 60분봉 추세선 241, 480선을 붕괴시키고 있어요. 추세가 반전되기 때문에 이때는 만약에 저점을 잡아가지고 매수 잡았다 하더라도 손절하고 바로 스위칭해서 매도 포지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추세 전환의 사례고 이런 어떤 큰 아까 원리에 의거해서 앞으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이렇게 구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동준 멘토께서 해외 선물의 특징부터 이제 차트 거래, 차트를 보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문서진 멘토는 좀 지표 해석이라든지 펀더멘털을 기본으로 한 해석들을 좀 중요시한 반면에 오늘 신동준 멘토는 펀더멘털보다는 이제 트레이딩 위주의 차트나 추세 흐름을 보는 방법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앞으로 좀 잘 참고하시면서 거래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